안녕하세요. 100세시 대상식통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쌓이고 그 변화가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을 크게 흔들어 놓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티나지 않게 조금씩 찾아오는 위험한 변화들에 대해 네 분의 사연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루에도 비슷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변화들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아프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어요. 그저 예전과 조금 다른데? 하고 느껴지기 시작할 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고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일 때가 많았어요. 오늘은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조용한 변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챙겨야 하는지 천천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1세 김은호님입니다. 은호님은 원래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인사가 끊이지 않던 분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먼저 말 걸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걸 즐기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말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오늘은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변화가 며칠, 몇 주를 지나 몇 달까지 이어졌어요. 은호님 본인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진 못했지만 그냥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마음의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은호님은 스스로도 변화가 낯설었다고 말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그냥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예전 같으면 농담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술술 나왔는데 요즘은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왜 이렇게 말이 없어지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말수 변화는 마음의 체력이 떨어졌다는 가장 조용한 신호라고요. 몸은 괜찮아 보여도 마음은 조금씩 지쳐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변화였어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60세 이후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에너지 저하가 먼저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말문이 막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감정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기 때문이에요. 말하기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말수 감소는 우울의 초기 신호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했어요. 이 조용한 신호를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7세 박선희님은 늘 분주한 하루를 살아오던 분이었어요. 집안일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친구들과 외출도 즐기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출 준비가 너무 귀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친구들 모임도 조금씩 거절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까운 마트 가는 일조차 미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외출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조용한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외출이 줄어들면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줄어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게 되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감정 역시 좁은 곳에 갇힌 듯 무거워진다고 해요. 선희님도 나가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옷 갈아입고 준비하려고 하면 그 작은 행동조차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욕 저하의 초기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가볍게라도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싫어질까요? 이 질문을 선희님도 여러 번 하셨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치면 활동을 줄여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희님도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게 위험 신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변화는 방치하면 외로움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일 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73세 이성부님은 최근 들어 식욕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긴 한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가족들이 준비해준 음식도 몇 숟가락 뜨다 말곤 했죠. 식탁 앞에 앉아도 한참 동안 수저를 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는데 요즘은 의무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건 단순한 입맛 변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때가 많아요. 성부님은 식욕이 줄어드는 이유를 처음엔 몰랐다고 했어요. 그냥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건 생활의 즐거움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일 때가 많아요. 성부님도 어느 순간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무기력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성부님은 말했어요. 예전엔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뭘 만들어도 맛이 없어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입맛이 사라지는 건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 삶에 대한 흥미가 줄어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요. 이 변화는 외로움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 외출 말수. 전혀 다른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신호였어요. 74세 최영만님은 스스로를 철저한 성격이라고 말했어요. 일정도 철저하게 지키고 작은 일에도 꼼꼼함을 잃지 않던 분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상하리만큼 머뭇거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예전엔 금방 판단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결정 하나 내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틀릴까봐 걱정돼서 아무 행동도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이 역시 조용히 찾아오는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60세 이후 판단이 느려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일을 하고 책임을 지고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도 큰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만님도 스스로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요즘 들어 점점 결정하는 게 무섭다고 털어놓았어요. 이 또한 조용한 경고 신호였어요. 결정이 어려워지면 일상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별것 아닌 선택조차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영만님은 말했어요. 이상하게 별일 아닌 것도 부담이 되고 마음이 계속 저를 잡아끄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정서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민감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건 마음의 여유가 줄어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은호님, 선희님, 성부님, 영만님 모두 이 감정 변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했어요. 감정의 기복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쉬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예전엔 푹 잤는데 요즘은 자꾸 깨요. 잠 패턴 변화는 조용히 찾아오는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밤새 뒤척이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기도 하죠. 영만님도 이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면 변화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기억력, 감정 조절, 체력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노년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요즘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 말은 네 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엔 즐겁던 취미도 손이 가지 않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느낌만 들었다고 해요. 삶에서 작은 흥미들이 사라진다는 건 정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느낌을 오래 방치하면 외로움과 우울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재미없음이라는 감정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변화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수 감소, 외출 회피, 식욕 저하, 결정 어려움. 이 모든 변화는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느껴진다면 다른 변화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가 보여준 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신호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분 모두 다른 삶을 살아오셨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억지로 버티려 했다는 점입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도움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이렇게 넘기다 보니 변화가 더 커지고 깊어졌어요. 우리가 이 신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외로움, 무기력, 건강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은호님은 대화를 멀리하다 보니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성부님은 식욕 저하로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이처럼 조용한 신호들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차츰 일상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살펴봐야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기력해지고 조금이라도 말수가 줄고 조금이라도 외출이 줄었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노년기의 위험한 변화는 결코 갑자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리듬을 지키는 것이에요. 잠, 식사, 산책, 대화. 이 4가지 리듬만 유지해도 마음의 힘은 크게 회복된다고 해요.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선희님은 하루 10분 산책부터 시작했고 그날 이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말했어요. 말하기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빠르게 회복을 돕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말로 풀어낼 때 정리됩니다. 은호님도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자 마음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렸다고 말했어요. 하루에 한 문장만이라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식욕 저하나 무기력, 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부님도 작은 목표부터 세우며 잃어버렸던 리듬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햇빛은 마음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만 햇볕을 쬐어도 뇌가 활력을 되찾는다고 해요. 움직임 또한 큰 운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가볍게 몸을 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희님은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다시 외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가 알려준 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변화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우리를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변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보살피는 것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변화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더 조용하고 더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 삶은 훨씬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나에게도 있었구나. 그 깨달음만으로도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변화들 기억하시나요? 말수가 줄고 외출이 줄고 식욕이 없어지고 결정이 어려워지고 예민해지고 잠이 달라지고 삶의 재미가 사라지는 것들. 이 7가지는 모두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60세 이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루에도 오늘 이야기와 닮은 작은 변화가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돌봐주세요. 우리는 모두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지켜왔고 또 이겨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가벼웠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용히 비춰주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보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100세시 대상식통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